장중에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주식 라이브 방송 주식 라방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박은결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정말 답답합니다. 미국 시장의 영향권에 있다 보니까 오후장도 굉장히 암울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이 2년 내 최악의 하루를 보냈었고 아무래도 미국 빅테크 실적 때문에 실망 매물들이 출회가 되다 보니까 우리 시장도 그 압력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우리 시장 오후장도 굉장히 어두운 흐름 이어갑니다. SK 하이닉스 호실적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20만 원대 깨졌죠. 현재 7% 중반대 낙폭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나마 오후장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그래도 선방해주고 있는 흐름 보이고는 있지만요. 외국인의 수급이 또 도와주지 않다 보니까 좀 우울한 장입니다.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지, 이 하락이 어느 정도의 단기적인 흐름인지 장기적으로 좀 대비를 해야 되는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전략과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테마, 종목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주식 라방 오늘도 함께하는 빅스 대표님과 함께 종목 간 라이브 배틀 통해서 오늘 잡아볼 만한 테마와 종목들, 전략들 잡아드릴 예정이고요. 저희 주식 라방의 원탑 종목, 히든 종목이죠. 정말 수익률 잘 낼 수 있는 원탑 종목까지 저희가 준비해뒀습니다. 여기에 주식 라방은 참여형 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저희 방송 중에 갖고 계시는 고민들 나눠주실 수가 있고요. 장중에 순간 포착 종목, 단타 종목들 저희가 다 함께하는 방에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수익률로 이어질 수 있는, 선방할 수 있는 종목과 테마들 잡아가고 싶으신 분들, 순간순간 내 계좌, 수익률 좀 대응해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함께하는 방에 지금 스마트폰 카메라로 QR만 스캔해 주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들어오셔서 함께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함께할 대표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좀 암울한 분위기인데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빅스입니다. 밖에 날씨가 정말 오락가락해요. 굉장히 화창한데 때 아닌 비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뭔가 장마도 끝나가는 듯한데 이 쉽지 않은 날씨, 증시도 마찬가지인 듯해요. 요즘에 증시나 날씨나 되게 비슷한 흐름입니다.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구간에서 비가 쏟아지듯이 최근에 이 미국 증시에서의 급락세가 국내 증시까지 번지기 시작하면서 오늘 국내 증시도 이 장 초반부터 이 시작부터 예사롭지 않은 출발을 했습니다. 사실상 거의 1.5%가 넘는 하락세로 출발을 하다 보니 굉장히 힘든 모습들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좀 이것저것 좀 잡아보고 싶지만 쉽지가 않아요. 눌리는 것도 굉장히 많고 올라갔다 빼는 것도 많다 보니까 예측하기도 굉장히 힘들죠. 자, 우리 이런 시장에서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조금 더 여유를 가져야 되는 시장이 바로 현재의 시점이다 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자, 여유를 갖는 게 사실 개인 투자자들에게 제일 힘든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여유를 보고 어떤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되는지 제가 오늘 방송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의 힘이 되는 조언들 많이 해드릴 테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굉장히 어지러운 시장의 흐름입니다. 지금 양 시장 합해서 오르는 종목이 500종목도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또 코스피의 경우 2710선 위협을 받고 있었고 코스닥은 심지어 800선의 이탈까지 또 오늘 장 마지막까지 어떤 흐름을 이어갈지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시장에서 수익 드리는 주식 나방 빅스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 계속해서 장이 어려울 때도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함께하는 방에 계신 분들께 수익을 안겨드렸었습니다. 수익률표만 보셔도요. 현대로템, VT, 한화엔진 세 종목으로만 저희 63%의 수익률 가져드렸습니다. 오래 걸리지도 않았어요. 7월에 진입해서 7월에 청산을 했는데 63%의 수익률 안겨드렸고 오늘 함께하는 빅스 대표님 여러분들께 또 빅수익 안겨드릴 텐데 STX 그린로지스 보이실 것 같아요. 저희 60%의
역대 수익률 무려 달성을 했었거든요. 저희 함께하는 방에 계신 분들 저희가 1차로 매도 25% 수익률 안겨드렸다가 나머지 물량 정리하면서 60%라는 큰 수익률 안겨드렸습니다. 이게 시장이 잘 갈 때 잘 갈 수 있는 종목만 드리는 게 아니라 시장이 어려울 때도 그중에서 선방할 수 있는 테마와 종목 그리고 어느 구간에서 공략할지까지 기가 막히게 타점을 분석해 주시는 게 오늘 또 함께하는 빅스 대표님이기 때문에 어려운 시장 우울해하지만 마시고 이 가운데서도 내가 좀 수익률을 올려서 내 계좌를 조금 더 힘을 내게 할 수 있는 종목들 잘 선별해 보신다면 이 어려운 위기를 기회로 삼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게 좀 대응 제대로 해보고 싶으신 분들 많으시죠? 아래 QR만 스캔하셔도 간단하게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다양한 종목들, 테마들, 교육들 방송 이후에 진행되는 라이브 방송에서 모두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시황 계속 살펴볼게요. 오늘 아무래도 제약바이오주들은 그래도 좀 선방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실적이 나왔죠. 역대 최대 실적이라고 하는데 2조 원 매출을 상반기에만 올렸다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대규모 CMO 수주에 힘입어서 이런 결과를 냈는데 그렇다 보니까 뭐 원래는 주가가 또 실적보다는 기대감이 반영되는 게 또 제약 바이오 업종인데 이번에 또 실적까지 나오다 보니까 오늘 바이오주 좀 강하거든요. 관련해서 좀 질문을 함께하는 방에서 주셨습니다. 셀트리온 지금 현재 셀트리온 상승 중입니다. 3.9% 상승 중인데 셀트리온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전망과 종목에 대한 궁금증 함께하는 방에서 남겨주셔서 오늘 시황과 관련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셀트리온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일단 셀트리온을 포함해서 지금 현재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어요. 네. 근데 일단 제가 엊그저께도 한번 이런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방송에서도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고 제가 이제 함께 하시는 방에서도 한 2개월 전에, 1개월 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엔비디아가 전 세계의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엔비디아의 영향력이 굉장히 막강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불과 1개월, 2개월 전만 하더라도요. 그때는 엔비디아가 올라갔던 시절에는 AI가 시장에서 큰 호재거리와 영향력을 행사를 했었죠. 자,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어느 정도 엔비디아가 지속적인 고점을 써가면서 마지막 1분기 실적이 나온 이후로부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여러분들 막상 보시면 우리가 전기차나 우리가 작년에 이제 2차 전지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습니다. 2차 전지가 많이 올랐었던 이유가 뭐냐면 막상 전기차가 많이 보급화가 되고 우리가 이제 내연기관차보다 전기차를 더 많이 탈 것이라는 기대감. 그러니까 즉 2차 전지의 성장 기대감을 두고 에코프로를 비롯한 여러 가지 2차 전지의 시장들이 많이 오르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그때 2차 전지의 이 에코프로가 작년 기준에 2분기 실적을 발표한 이후로 어떻게 됐는지 다들 기억나시나요? 이미 과하게 올라왔던 부분에 막상 지금 퍼지는 보급률이나 이런 상용화되는 속도 자체가 예상보다 너무 더딘 점, 그리고 성장성이 너무 더딘 점과 그리고 어느 정도 속도가 지금으로서 너무 과하게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정을 받았던 거예요. 저는 아무래도 이런 2차 전지나 전기차에서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차량에서조차도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속도가 걸리지 않을까,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지만요. AI를 두고 보세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요즘에 뭐 냉장고나 에어컨 이런 것들에도 AI가 사실상 많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떠올리는 AI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고도의 기술이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막상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기까지에는 조금 더 이른 감이 있지 않을까. 여기에서도 똑같이 2차 전지랑 빗대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걸로 따져봤을 때는요, 실질적으로 이 AI에 대한 기업들의 실적들이 너무 고평가되어 있지 않나 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함께 하시는 방에서 강의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조만간 한번 AI로부터 시작되는 큰 조정 한 번쯤은 곧 올 것이다 라고 한 번쯤은 제가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자, 역시나 이번에 하락들이 물론 최근에 테슬라를 비롯해서 테슬라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가 떨어진 것도 있었지만 이게 엔비디아의 주가도 한번 보시면 아실 거예요. 최근에 이제 고점도 한번 찍어냈고 그 이후로부터는 굉장히 또 루즈한 흐름들이 지속해 나가면서 어제는 또 저점을 갱신을 했었죠. 일부 지지를 깨가면서. 자, 그런 것처럼 고평가된 실적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 빅테크 기업들의 이 매물들이 좀 추해되는 그런 포인트가 현재 시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냐면 AI로부터 시작되는 이런 수혜들이 국내 증시의 업종들에게도 같이 퍼졌기 때문에 그동안 주가가 굉장히 고평가돼서 많이 올라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높은 데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더 아프다라는 말이 여기 주식에도 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많이 올라갔으면 그만큼 조정도 더 많이 들어온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자, 지금의 시장에서 제약 바이오주들이 뛸 수밖에 없는 이유를 좀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자면 원래 여러분들 20년도와 21년도 이때까지만 해도 돌아가게 된다면 이 시장이 하락하거나 시장의 전반적인 조정 분위기가 이어질 때 그때 항상 떠올랐던 건 제약 바이오주였었어요. 22년도부터 시작해서 한 24년도 초반기까지는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뭐 해운주 유가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조금 하락할 때 많이 올랐었죠. 근데 현재 시점에서는요. 대선의 영향도 있겠지만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자체도 좋지 않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주가 여기 힘을 더 받을 수밖에 없는 시점이다. 이걸 조금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주는 지금의 이 시장의 성향 자체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경향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앞으로도 제약바이오주는 뭐 전반적인 뭐 비만 치료제나 치매 관련주들 이런 것들의 시장 성장성을 띠는 전반적인 업종 자체가 드러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좀 더 강세를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셀트리온을 좀 간단하게 물어봐 주셨는데 셀트리온 차트를 좀 간단하게 보면서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제가 한 달 전이었나요? 이 방송에서도 한번 언급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때 당시 박스권 그려나갈 때 제가 그때도 좋다라고 한번 언급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때 방송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제가 이때 당시 충분히 모아가도 된다라고 했던 점 여러분들께도 그때 언급을 드렸었는데 왜 그러냐면 그때도 제가 똑같이 이때 이 캔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강하게 상승이 나왔던 캔들. 이때 이 캔들이 사실상 일부 악성 매물들을 소화해 나가는 캔들이었고 그 뒤로부터 나오는 조정의 흐름들은 사실상 거래량이 죽어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 봤을 때는 지지를 굳이 깨지 않는 이상 우리가 모아가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어느 정도 조금 수익 구간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수익 구간에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했을 때는요. 저는 못해도 22만 원대까지는 조금 더 끌고 가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 구간까지 갔을 때 조금 차익 실현을 하면서 리스크 관리하시고 좀 더 끌고 나가시기를 바라고요. 그럼 반대로 이 지지 구간은 우리가 뭘로 볼 수 있어요? 손절 타점으로 볼 수가 있겠죠. 손절매가 나가야 되는 구간. 물론 셀트리온이 손절을 해야 되는 종목들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전반적으로 현재 시점에서는 손절이 어느 정도 따라와 줘야 계좌의 순환도 빨라질 뿐더러 계좌의 손실을 지금 막아줄 수 있으니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고 매매에 도움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제가 시장에 대해서 아까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좀 정리를 해보자면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많이 빠진다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는 마셔라. 왜 그러냐면 어느 정도 많이 올랐던 부분들에 의해서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뿐이지 전반적인 지수 차트를 잠깐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내 증시의 업종 차트를 잠깐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 원래 20년도와 23년도에 이 차트를 봤을 때요. 이제서야 뭔가 추세가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모두 다 만들어갔던 시장일 뿐이지 우리나라 국내 증시는 원래 박스피 박스닥이었습니다. 원래 오랜 기간 동안 횡보하던 시장이었어요. 그게 지금에도 나타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뭐 이렇게 변동성이 좀 요란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도 맞지만 굳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 정도 빠졌으면 다시 올라가는 그런 자리도 나올 테니까 지금은 막 뇌동매매에서 무리하게 손절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무대응이 대응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이 굉장히 어렵죠. 이럴 때일수록 힘을 받는 게 제약 바이오 업종이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관련해서 질문이 나왔었는데 관련 진단도 해주셨고요. 올랐던 부분에 대한 현재 조정이 나왔을 뿐 지금은 대응을 하려고 하시기보다는 무대응이 대응이다라는 말씀 해주시면서 지금 시장은 현재 좀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조정이 나오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 시장이 오락가락 갈팡질팡하는데 내가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지 나는 도대체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어려우시죠? 함께하는 방에 오시면요. 저희가 대응 전략 같이 잡아드리고 있고요. 이 어려운 시장에서도 수익 낼 수 있는 테마와 종목들 잘 선별해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바로 왼편에 보이시는 QR 찍고 들어와 주시면요. 바로 참여해 보실 수가 있고요. 오늘 함께하시는 빅스 대표님께서는 미리 또 이 AI 시장 그리고 빅테크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조정이 나올 걸 또 예상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 당연히 갖고 계시겠죠. 이에 선전할 수 있는 이 흐름에서도 잘 갈 수 있는 종목들 잘 선별해서 테마와 종목 순환매 빠르게 돌아갈 때도 저점 매수 기가 막히게 잘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시면 어느 정도의 손절폭 정도는 충분히 함께 하시면서 같이 또 메꿔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들어오셔서 함께하는 방에서 고민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수익률표만 보셔도 저희가 어려운 시장에서도 수익을 정말 많이 드렸었거든요. 오늘 함께하는 빅스 대표님 믿고 또 함께하는 방에서 함께하셨던 분들 수익 정말 많이 가져가셨습니다.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수익률 두 자릿수대로 저희가 많이 챙겨드렸었거든요. 수익률표만 보셔도 저희가 오늘도 역시나 원탑 종목 준비해드리고 있는데 저희 한화엔진 원탑 종목으로 7월에 드렸었어요. 16%의 수익률 일주일 만에 받아가셨고요. 저희 하이로닉, 에이징랜드, 현대로템, HB테크놀로지 모두 방송 중에 드렸던 원탑 종목입니다. 그때그때 테마와 흐름에 따라서 빠르게 대응해 드리면서 저희가 타점까지 다 잡아드렸는데 이렇게나 수익률 많이 가져가셨습니다.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내 계좌에 저만큼의 수익 한 종목만이라도 지켜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저희가 목표가, 손절가, 진입가 뭐 다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타점까지 구체적으로 받아보시려면 방송 중에 시간 관계상 다 풀어드리긴 어렵습니다. 왼편에 보이시는 QR 스캔하고 들어오셔야 모든 전략 다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방송 중에만 열려 있습니다. 약 30분 안에 들어오셔야 지금 모든 전략들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빠르게 들어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역시나 주식 라방의 메인 코너죠. 종목 간 라이브 배틀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1라운드는 저희가 광고 관련주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기사 다들 보셨을 것 같아요. 큐텐 그룹의 계열사인 티몬과 위메프 정산 지급 사태가 계속 지금 지연되고 있죠. 판매자에 대한 대금 정산뿐 아니라 소비자에 대한 환불까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뭐 할인 판매한 상품권의 사용도 불가능하다 이런 기사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사실상 소비자들이 환불을 받지 못하게 됐다라는 상황인데요. 업계에서는 이 피해 규모가 최소 1억 원 이상이 1,000억 원 이상이 넘을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5월, 6월 정산 금액에 대해서만요. 1,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 또 판매자와 소비자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이런 이탈도 이용자들의 이탈도 또 무시할 수 없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결국 티몬과 위메프의 그 연간에 7조 원이 넘는 그 규모 거래액이 경쟁 오픈마켓으로 갈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왔죠. 그래서 최대 수혜주로 꼽히는 종목들 오늘 좀 시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반사 수혜주로 꼽히는 종목들 중에서 저희가 오늘 동방과 플레이디 이렇게 두 종목 가지고 왔는데요. 동방은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부터 좀 강세를 보였었고 오늘 또 플레이디의 경우에는 네이버에 광고를 전담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오전에도 상한가에 안착을 했었다가 지금 현재 상한가는 살짝 풀렸죠. 현재 25%대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요. 두 종목 중에 오늘 어떤 종목 좀 꼽아주실지 궁금합니다. 일단 두 개의 종목은 이제 사실 두 개 다 수혜주죠. 수혜주로 네. 이제 볼 수가 있겠고 전반적으로 좀 선택을 하자면 재료의 다양성을 좀 띠고 있는 동방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방은 또 쿠팡 수혜주이자 또 다른 재료까지 같이 가져가는 종목이라서 또 뽑아주셨죠. 일단 플레이디 같은 경우는 광고의 테마에 속해 있는 계열사이기도 하고요. 전반적으로 네이버 관련주로도 많이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지금 사실상 이제 뭐 방금 말했던 위메프나 이런 대표적인 이커머스 업체들이 사실상 두 개의 업체들이 이커머스 시장에서 그래도 점유가 있던 기업들이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회원들의 유치도 굉장히 또 다른 데로 이탈이 될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시장에서는 지금 두 가지 분류로 보고 있습니다. 쿠팡이냐 네이버냐 두 가지를 조금 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쿠팡의 대장주로는 동방이 가장 먼저 크게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플레이디 같은 경우는 네이버 우리가 최근에 취재직이라고 해서 이제 온라인 그 방송 플랫폼 있죠. 그게 이제 출시가 되면서 네이버의 주가도 그렇고 관련주로서 플레이디가 굉장히 강한 모습들도 한 번쯤 보여줬었습니다. 근데 지금에서 조금 돌아가서 얘기를 드리자면 그래도 저는 두 가지의 재료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동방을 택하도록 할 건데요. 쿠팡의 재료도 갖고 있지만 또 하나의 재료
바로 최근에 시장을 강하게 주름잡았던 대왕고래 테마의 재료도 갖고 있는 종목입니다. 차트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로는 제가 선택한 이제 동방의 차트를 볼 건데요. 동방은 일단 기존까지에 만들어놨던 이 차트 흐름 자체가 굉장히 매집이 잘 되고 수급도 크게 잘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때 당시에 캔들들을 좀 봤을 때는요, 차익 실현도 그렇고 어느 정도 시세가 좀 끝난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그 종목이 어떻게 됐죠? 다시 하단에서 열심히 매집이 들어오더니 자, 지지를 받고 다시 이렇게 또 시세를 주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하나의 패턴들을 봤지만 이 종목의 끼를 우리가 일시적으로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때 당시 큰 시세를 만들어 주고 나서 어느 정도 눌림이 나왔어요. 자, 생각보다 큰 눌림이죠. 3,500원부터 2,700원이면요. 못해도 40% 내지 50% 가까운 이 하락 조정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요. 이 조정 기간에 걸쳐졌던 구간에서의 거래량은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사실상 크게 부각이 되진 않고 있습니다. 그 왼쪽에서는 보시면 이런 하나의 파동, 패턴이 그려져 나갈 때는 수급들이 큼직하게 특히나 양봉이 나올 때 많이 들어왔던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이번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지를 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양봉이 두 개가 뜨면서 어느 정도 거래량도 동반이 되고 있는 시점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어느 정도 저점도 계속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올라갈 때마다 수급도 들어오고 있고요. 자, 이거를 연속적으로 뛰게 되면 무엇이 될까요? 자, 상승 파동이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지지를 받으면 추가적 상승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겠죠. 자, 특히나 지금 사실상 보면 이 방금 전에 말했던 이 이커머스 업체들의 이 어려운 부분들은 사실상 시장에서는 단기적인 재료로밖에 볼 수밖에 없지 않아요. 이 재료로 우리가 뭐 쿠팡이나 네이버가 막 크게 성장한다 그런 거를 기대하기에는 직접적인 나중에 여기에 반영되는 실적이 나와야지만 우리가 정말로 거기에 대한 이 영향이 있었구나라고 판단을 할 뿐이지 지금은 우리는 거기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만 우리가 노려보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점에서는 오히려 하나의 재료보다 두 개의 재료를 가진 동방이 조금 더 공략하기 수월하시겠죠? 자, 이런 종목들은 오늘 이 윗꼬리도 달아줬네요. 자, 윗꼬리도 달아줬으면 추가적인 하락 충분히 나올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현재 시점부터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항상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서 한 번에 들어가서는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유를 갖고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지켜보시면 어느 정도의 상승 파동의 수익을 챙겨보실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로는 어떻게 보면 사실상 힘 자체는 이 종목이 더 좋기는 해요. 왜 그러냐면 이미 이때 당시에 취재직 출시로 인해서 그려졌던 패턴 자체가 힘 있는 패턴인 걸 이미 입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동방과 좀 유사한 차트의 흐름이죠. 자, 이때 어느 정도 상승 만들어 놓고요. 지지받아주고 다시 상승 나오고 또 어느 정도 바닥 잡고 다시 매집하고 있고 전형적인 패턴이 나오고 있는 차트이긴 합니다. 근데 다만 오늘 이미 너무 많이 올라갔다 오기도 했어요. 오늘 장중 상한가도 갔었나요? 네. 상한가도 갔다 왔네요. 이미 상한가까지 갔다 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무리하게 들어가는 것보다 지금 오늘 상한가에 맺지 못하고 내려오는 구간이 어디 구간이냐면 정확하게 지금 저항대 구간입니다. 캔들들이 뭉쳐 있으면 어느 정도 그 구간에서 뚫냐 마냐의 문제거든요. 지금 돌파를 못했죠. 그러면은 이 현재 시점은 차트에서 저항대로 작용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구간을 뚫어주기 위해서는요, 지금의 거래량 이상의 수급들이 들어와야 돌파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구간에서 바로 돌파가 나올지 어느 정도 쉬었다 돌파가 나올지는 아무도 예측을 하지 못합니다. 다만 무리하게 쫓아가는 것보다 자,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면 우리가 그때 당시에 어느 정도 분할 매수 관점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조정이 나오는지 조금 지켜보시다가 대장주로서 공략을 하시면 되겠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라운드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 이에 따른 또 수혜주들까지 같이 살펴봤습니다. 오픈마켓에 대한 거래 대금이 또 쿠팡 또는 네이버로 또 퍼질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관련 기업들 또 관련 광고에 또 종사하는 기업들이 또 오늘 시세를 좀 주고 있었는데요. 오늘 동방을 꼽아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플레이디의 경우에는 오늘 상한
상한가까지 또 안착을 했던 만큼 또 시세가 너무 많이 나왔었고요. 동방의 경우에는 재료도 두 가지를 같이 가져갑니다. 대왕고래와 광고 같이 또 가져가기 때문에 두 가지의 재료로 힘을 받아갈 수 있는 종목으로 동방을 꼽아주셨습니다. 네, 오늘 내가 동방을 조금 공략해보고 싶은데 제대로 된 전략을 잡지 못하면요. 결국 이 종목 안 가져가느니만 못한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수익 낼 수 있는 구간에서 진입하시고 어느 정도 수익을 낸 다음에는 또 정리를 하셔야 실제 수익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겠죠. 어떤 전략으로 이 종목 잡아갈지 궁금하신 분들 함께하는 방에 오셔야 되는 이유가 이 수익률표입니다. 실제로 저희 방송에서 다뤄드리고 저희가 전략까지 방송 이후에 잡아드린 대로 진입하셨을 때 수익률 이렇게나 많이 가져가셨습니다. 현대로템의 경우 수익률이 무려 18%예요. 여기에 VT의 경우에는 무려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서 시장 어려운 기간이었거든요. 29%의 수익 안겨드렸습니다. 한화엔진의 경우에는 저희가 16%의 수익 달성할 만큼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린 전략만 받아보셔도 그대로만 따라하셔도 이대로의 수익을 안겨드렸었죠. 여기에 오늘 함께하는 빅스 대표님의 전략들, 종목들, 그리고 내가 진입하는 구간들까지 어떻게 잡아가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전략들 저희가 모두 함께하는 방에서 무료로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오셔서 고민도 나눠주시고 대응 방법도 같이 잡아가 보신다면 지금 어려운 시장에서도 좀 힘을 낼 수 있는 요소들 많이 챙겨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QR은 방송 중에만 50분 동안에만 한정돼서 열려있기 때문에 지금 약 25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들어올 기회 지금 바로 잡으시고요. 저희는 2라운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라운드는 오늘 또 강했던 테마 중에 하나죠. 우크라이나 재건주 저희가 관련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얼마 전에 트럼프 대선 후보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랑 통화를 했어요. 이제 종전을 선언할 것이다. 빨리 끝내라 라는 통화를 했었는데 오늘 우크라이나가 또 러시아와 또 대화 협상을 원하고 있고 이를 준비 중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들썩이고 있습니다. 특히 또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이 러시아 침공 이후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해서 러시아의 협상 의지를 밝혔는데요. 우크라이나 재건주들 장 초반 갭상승 출발하면서 오늘 급등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주로 저희가 두 종목 가지고 왔는데요. 다산네트웍스 그리고 현대에버다임 두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다산네트웍스의 경우에는요. 우크라이나의 전력망과 통신망 재건 지원 사업에 참여한다고 밝히면서 오전장에 20% 넘게 급등하기도 했었어요. 현재 지금 시세를 보시면 19% 가까이 또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현대에버다임도 13% 넘게 급등세 오늘 보이고 있습니다. 이 두 종목 중에 우리 시청자분들 어떤 종목 하나를 꼽아서 좀 공략해 보시면 좋을까요? 두 개의 종목 다 저랑 연이 있는 종목들이에요. 네. 현대에버다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제가 이 함께 하시는 방에서 한번 단타로 공략을 한번 드렸던 적이 있는 종목이고요. 다산네트웍스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에 이 함께 하시는 방에서 그때 당시 우크라 재건의 붐이 좀 일었을 때 그때 당시에 제가 어느 정도 이 단기 수익 관점에서 수익을 한번 챙겨드렸던 적이 있는 그 종목입니다. 그랬을 때 그때도 제가 다산네트웍스의 재료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게 이 전력망의 내용 자체가 작년에도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 자체에 보면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전력 재료를 지금 작년과 대비했을 때는 훨씬 더 크게 작용이 되잖아요.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다고 봤을 때는 이 우크라 재건도 그렇지만 전력망의 재료까지 같이 갖고 있는 다산네트웍스가 조금 더 우리가 수익 보기가 수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두 가지의 차트를 좀 간단하게 브리핑을 해드리자면요. 사실 아까 플레이디나 동방의 경우랑 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현대에버다임을 볼 거예요. 현대에버다임 같은 경우는 여러분 지금 차트를 보시면 솔직히 이거 어떻게 들어갑니까, 여러분? 윗꼬리를 이렇게 달아주고 그리고 저항대에 부딪혀서 그리고 저점에서부터 많이 올라왔잖아요. 거의 50% 가까이 올라온 종목을 이걸 지금 어떻게 잡아요? 그렇죠? 자,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요. 오늘의 윗꼬리가 나온 시점 정확하게 이때 당시에 두 번의 저항대를 뚫어주는 윗꼬리라는 점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분봉상의 위치에서 좀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오늘의 분봉의 차트입니다. 보시면 전반적으로 갭상승을 시작을 해서 들어 올려줄 때마다 어떻게 되고 있어요?
거래량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점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고점을 찍을 때나 조정을 받을 때의 거래량은 굉장히 미미하다라는 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일봉상에서는 굉장히 큰 윗골이지만 분봉상으로 들어오니까 어때요? 그 전에 있는 저항대를 흡수시켜주는, 소화시켜주는 거래량들이 지금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굳이 무리하게 들어가는 것보다 어느 정도 소화 과정을 좀 걸쳐 나가고 있는 단계로서 우리가 분할 매수 관점으로 꼭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간단하게 좀 힌트를 드리자면 대략 10,000원대 근처에서 10,000원 부근에서 분할 매수 시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혹시라도 좀 힌트 아닌 힌트를 추가적으로 드리자면요. 오늘 만약에 장 끝나기 직전에 1,600원대의 돌파 흐름이 나온다. 그렇다라고 한다는 것은 내가 조금은 수익에 욕심을 내봐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 지금 아까를 말씀드렸다시피 1,650원 이 구간이요. 차트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에요. 저항대를 돌파를 하냐 못하냐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종가 기준으로 해당 구간에 붙여준다면 오늘 오히려 시간의 부분에서도 우리가 조금 기대를 해볼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이건 대신에 매매 테크닉이 내가 매매를 조금 오래 해봤고 대응이 된다 하시는 분들에게 위주로 전략을 좀 챙겨보시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는 초보자도 가능합니다. 다산네트웍스. 다산네트웍스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에도 공략을 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때 당시에 아마 첫 번째로 공략을 했었고요. 그리고 작년 말쯤에도 이때 당시에 제가 약수익으로 한번 수익을 챙겨 드렸던 적이 있었던 종목입니다. 그때도 비슷한 재료로 제가 공략을 했던 것 같아요. 우크라 재건에 대한 이슈로 우리가 단기적인 관점으로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건데 그때 두 번의 수익 모두 챙겼고 지금도 보시면 저점을 갱신하고 어떻게 됐어요? 자, 누가 저점을 찍을 걸 기다리기도 한 것처럼 찍자마자 바로 올라와주는 모습들 나오고 있고요. 자, 단기적인 상승 나오니까 어때요? 역시나 따라붙는 건 조정입니다. 조정 이후에 약 이틀간의 저점을 확인하고 다시 반등 나오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저점 찍어가면서 고점을 계속 올리는 그런 행태가 나오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하단에서부터 들어오고 있는 소화 과정들이 나쁘지는 않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공략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왜냐? 지금 어느 정도 갭을 메워주면서도 저점을 확인했기 때문에 오히려 상승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제가 오늘 다산네트웍스는 좀 약간 애매하게 답변을 드렸는데 왜 제가 애매하게 답변을 드렸냐? 조금 더 수익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함께 오시는 방에 오셨을 때 제가 디테일한 전략을 잡아드리기 위함입니다. 자, 오른쪽 보시면 실시간 참여 열심히 딸랑딸랑 거리고 있죠. 자, 여기로 오시면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이 어려운 시장에서도 수익 많이 보실 수 있도록 제가 해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2라운드 우크라이나 재건주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제 정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종식이 된다면 이 관련주들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중에서 먼저 공략할 두 종목 가지고 와주셨는데 다산네트웍스와 현대에버다임 중에서는 오늘 다산네트웍스를 꼽아주셨습니다. 아무래도 현대에버다임의 경우에는 오늘 또 시세가 많이 나오기도 했고요. 지금 대응이 좀 잘 되는 분들에 한해서 좀 오늘 종가 기준 베팅할 수 있는 전략 살짝 잡아주셨었고 다산네트웍스의 경우에는 초보자분들도 진입할 수 있는 현재 타점입니다. 현재의 시점 공략도 나쁘지 않고요. 상승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재료까지 우크라이나 재건뿐만 아니라 전력망의 재료까지 같이 가져가고 있다 보니까 재료가 나왔을 때 움직일 수 있는 종목 꼽아주셨고요. 이 전략까지 대응 타점까지 모두 디테일하게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왼쪽 QR 스캔하셔서 카메라 스마트폰으로 스캔해 주시면 바로 함께하는 방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 또 빅스 대표님 같이 계시거든요. 오늘 히든 종목인 원탑 종목과 함께 오늘 2라운드, 1라운드에서 꼽아주셨던 승자 종목들까지 전략 상세하게 잡아드려서 어떻게 수익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전략까지 모두 잡아드릴 예정입니다. 들어오실 수 있는 코드는 방송 중에만 열려 있다는 거 꼭 참고 부탁드리고 이제 정말 시간이 20분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요. 어려운 시장에서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 수익 정말 확실하게 안겨드릴 수 있는 종목들 저희가 많이 잡아드렸었거든요. 수익률표 보시면요. 저희가 수익률 두 자릿수 때 수익 정말 많이 드렸습니다. 방송 중에 저희가 히든 종목, 원탑 종목 드렸었는데 한화엔진 보세요. 16%의 수익률 시원하게 안겨드렸었고 HB테크놀로지 저희 11%의 수익률 3거래일 만에 가져가셨어요. 짧은 기간 동안에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정말 많은 수익률 몇 종목에서만 저희가 다 잡아드렸었는데 세 종목만 받아보셨어도 현대로템, VT, 한화엔진 세 종목에서만 60%가 넘는 수익률 7월에만 받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이 수익률까지 오늘 방송에서 다뤄드린 종목 위주로 전략까지 모두 디테일하게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QR 스캔하고 들어오셔서 모든 전략들 다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도 역시나 주목할 만한 테마 교육들 준비가 되어 있고요. 마지막에 저희 방송의 히든 종목, 원탑 종목까지 준비해 왔습니다. 네, 모든 종목들 모두 다 챙겨가시려면 함께하는 방으로 와주시고요. 잠시 후에 대표님과 함께 교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뜨거운 테마가 하나 있죠. 제약 테마 중에 하나인데 이 제가 아까 언급을 드렸던 테마가 하나 있을 거예요. 제약 테마 중에서도 꼭 이 테마만큼은 기억을 해라. 바로 비만 치료제 혹은 치매. 이 재료가 있고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둔 이 재료 자체는 사실상 당분간 물려도 충분히 탈출 혹은 수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면 같이 보실게요. 자, 비만이 10억 명 시대. 저도 이 10억 명 중에 한 명인 것 같습니다. 10억 명 중에 한 명인데, 자, 이 10억 명 시대에서요, 살 빼는 약에 관심이 급증을 하고 있어요. 효과가 있을까요? 저도 궁금합니다. 저는 내추럴 다이어터거든요. 저는 운동하고 식단을 통해서 살을 빼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 사실상 이 살 빼는 약, 이걸 주변에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직접 사용을 해보신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직접적으로 제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 10억 명들이 살 빼는 약, 비만 치료제약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어요. 자, 왜일지 볼까요? 자, 이 살 빼는 약의 주요 핵심 재료는요, 바로 GLP-1이라고 불리는 이 약제입니다. 자,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늘려서 포만감을 느끼게 하고 당뇨와 비만 치료에 효과를 보여주는 약품이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자, 특히나 여기에 대한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자, 왼쪽에 보시면 비만, 우리는 왜 살찌는가? 저도 제가 왜 살찌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먹었기 때문에 살이 쪘겠죠. 자, 보시면 두 가지 약품이 써 있어요. 이미지에서도 GLP-1이나 GDF-15. 대표적인 식욕 억제제들의 기전과 전망, 이런 것들을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대표적인 약품들을 봤다면 이 기업들이 또 어떠한 영향들을 보여주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사실상 우리가 외국 기업을 통해서 굉장히 유명하게 알고 있는 기업들이 있겠죠. 대표적으로 뭐 일라이 릴리라든지 화이자라든지 노보노디스크. 대표적인 기업들이 있는데 여기 이미지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살짝 깨져가지고 뭐 로슈나 화이자, 노보노디스크, 일동제약, 그 뭐 항미약품 같은 대표적인 기업들이 있어요. 국내를 포함해서 국외로도 굉장히 다양한 개발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다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약품들 기반이 전부 다 GLP-1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 그만큼 GLP-1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웃긴 얘기가요. 처음에는 비만 치료제 용도로 썼던 이 GLP-1이 나중에 임상을 통해서 그리고 혹은 이 사람들이 직접 먹다 보니까 어떠한 개선 능력을 보였다? 당뇨에도 효과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만 치료제가 사실상 당뇨 치료제로도 지금 불리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먹는 치료제는 개발을 지금 지속적으로 각국에서 개발을 박차를 하고 있어요. 임상 1상도 발표를 하고 있고요. 중단했던 연구 재개 계획도 다시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잇따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 사실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이 기대감은 재료일 뿐이에요. 말 그대로 재료가 기대감이 되는 거고 그 주가가 되는 건데,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는지, 그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를 체크를 하라 그랬습니다. 어떠한 테마든 어떠한 업종이든요. 자, 비만 치료제도요. 현재 시장보다 무려 훨씬 더 크게 성장을 해서 2030년대에는 100조 원 이상의 시장이 될 것이다. 그리고 현재 나오는 이 상품들이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을 먹고 주가는 점점 올라가고 있겠죠. 자, 이 비만 치료제는 사실 이렇게 GLP-1이나 뭐 기타적인 개별적인 재료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지금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 진행되고 있잖아요. 미국 대선. 자, 사실 대선 강력한 대선 후보 2명이 있습니다. 해리슨 부통령이나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2명이 있는데 사실상 누가 되든 제약주는 호재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어떠한 사실상 뭐 친환경에 더 친화적인 대통령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방위 산업에 더 친화적인 대통령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떠한 대선 후보를 떠나서든지 이 제약업체 자체적으로는 다 호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안 그래도 대선의 이벤트는 변동성이 큰데, 자, 누가 되든 좋은 제약업종들의 테마들은 어떻겠어요? 무난한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비만 치료제 지금 한 번쯤은 내 포트에 담아놔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종목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에요. 대봉 LS. 현재 비만 치료제 테마의 종목들 중에서는 대장주의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죠. 11,000원대부터 상승을 시작해서 18,000원, 2만원대까지 올라갔던 종목인데, 제가 아마 여러분들 엊그저께 이런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15,000원대에서 만났더라면 제가 매수 사인을 줬을 수도 있다라고요. 자, 근데 아쉽게도 우리가 만나기 전날 이미 상승이 나왔었고 우리가 좀 슈팅이 나오는 걸 잡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이따 후발주도 같이 보도록 할 거예요. 어찌됐든 글로벌 화학기업 루브리졸이 이 라이프 사이언스와 손을 잡고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섰다. 즉 비만 치료제 시장에 직접적으로 뛰어들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보시면 차트가 정말로 이뻐요. 전형적으로 상승 패턴들이 매집도 잘 되어 있고 계단식의 상승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이쁘게 잘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종목들 사실상 조금 우리가 디테일하게 보면서 눌리는 타점을 정확하게 잡아야지만 수익을 보기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펩트론이에요. 펩트론은 사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비만 치료제가 이번만 이렇게 이슈가 된 건 아닙니다. 기존에 재작년부터 시작해서 비만 치료제는 꾸준하게 시장에서 기대감을 좀 받던 그런 테마예요. 근데 지금에서야 더 크게 올라갈 수가 있었던 이유는 사실상 시장의 분위기상 어느 정도 제약업체들의 이 분위기가 어느 정도 시장을 좀 수급들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금의 시점에서는 대장주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당뇨와 비만 치료제 전 인상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재료 속에서 지금 현재는 대장주의 흐름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이에요. 라파스라는 종목인데요. 사실 아까 맨 처음에 봤던 대봉 LS보다 올라가는 상승폭 자체는 이게 정말로 대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예요. 보시면 10,000원대부터요 30,000원대까지
무려 200%가 넘는 수직 와. 상승을 보였어요. 네, 굉장히 굉장히 가파른 상승이죠. 급격한 상승이네요. 맞아요. 요즘 보기 드문 상승이라고 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요즘에는 이렇게 상승 나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의 시장 테마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한 번 돌고 도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근데 현재 시점에서 이렇게까지 지속적으로 상승을 보여주는 것 자체는 그만큼 힘이 있다라는 얘기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나서 더 중요한 거는요. 이 종목은 2023년도부터 시작했던 이 저항대를 쉴 틈 없이 뚫으면서 올라갔어요. 자, 수직 상승. 그랬다라는 것 자체는 이 현재 지지받고 있는 라인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비만 치료제 후보 물질 공동은 개발을 하고 있다. 즉 이 라파스가 전 개인적으로요. 이 종목 조금 눌렸을 때 단타로 한번 공략해 볼 의사가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드리면 여러분들 못 잡으시잖아요. 자, 제가 함께 하시는 방에 오시면 이 종목 단타 관점으로 여러분께 수익을 볼 수 있는 타점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총 3가지의 비만 치료제 종목들을 봤어요. 대장주들을 위주로 좀 봤는데, 자, 지금의 시장에서는 제가 포트에 비만 치료제 종목 하나쯤 담고 있어도 나쁘지 않다라고 제가 언급을 드렸죠. 자, 후보 제가 하나 갖고 왔으니까 후발주로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종목 제가 잠시 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님께 제가 이 종목을 드릴 수 있는 함께 하시는 방에 오시는 방법 안내 한번 듣고 그리고 드리도록 할게요. 네, 비만 치료제 시장이 계속 성장하고 있죠.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 하나쯤은 내 포트에 담아두는 게 좋다라고 오늘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중에서 관심 종목 3가지 가져와 주셨습니다. 첫 번째 대봉에리스, 대장주로 움직이는 종목이고요. 두 번째 주셨던 펩트론의 경우에도 당뇨 비만 치료제 전 임상 진행 중인 대장주와 함께 움직이는 흐름 가져가고 있죠. 세 번째 가져오신 라파스, 현재 최근 들어 급상승이 나오면서 그동안의 저항대를 여러 번 뚫으면서 올라갈 만큼 시세를 낼 수 있는 재료들 충분히 가져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현재 너무 급상승 나오다 보니까 진입하기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서 저희가 함께하는 방에서 눌렸을 때 가져갈 수 있는 전략 자세하게 주신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함께하는 방 아래 보이시는 QR 스캔하셔서 들어오시면요. 함께하는 방에 오셔서 방송 이후에 장기, 단기, 테마, 공략법들까지 다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방송 중에 잡아가실 수 있는 정보 외적으로 추가적으로 시장 대응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역시나 오늘도 준비해온 원탑 종목 비만 치료제 관련 후발주에서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요. 이 종목까지 포트폴리오에 담아보신다면 더더욱 든든하겠죠. 함께하는 방에서 종목명과 대응 전략은 모두 풀어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모두 챙겨가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오늘 원탑 종목 후발주 주신다고 하셨는데 네, 비만 치료제 관련 후발주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기업 분석부터 해볼 건데요. 최근에 이슈도 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개별적으로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한 이슈를 갖고 있는 종목이기도 해요. 자, 다른 사업 부분을 제외하고 이 바이오 쪽에 대한 사업 부분만 얘기를 드리자면 병원용 배지, 즉 환자 검체 진단용 그리고 산업체용의 배지를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한마디로 바이오 전문적인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여기서 비만 치료제에 대한 재료를 딱 2줄로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 계열사 뉴로바이오젠, 사실 이거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검색만 좀 하셔도 이 종목 어떤 종목이다 라고 아실 수는 있어요. 자, 근데도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자체 비만 치료제 후보 물질인 KDS 2010에 대한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 비만 치료제 임상 1상에 성공을 했고요. 추가적으로 글로벌 빅파마와 기술 이전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에 최근에 강세 흐름을 저점에서 들어 올려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기본적으로 비만 치료제에 대한 재료는 충분하게 갖고 있다라고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차트를 보시면요. 사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막 관심을 가질 차트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 조금 이쁘다 그리고 재료가 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점을 잘 잡고 있기 때문에 공략을 해도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전반적으로 이 종목은요. 한번 상승을 보일 때는 3연상도 만들어내는 그런 힘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때까지 거의 4연상 이 힘이 굉장히 강한 종목이죠. 이때도 보시면 1,800원대에서 고점 기준 4,300원대까지
굉장히 수직 상승을 보여주던 그런 힘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까지 상승을 보였던 종목이요. 자, 급락을 보였어요. 자, 이때 당시 저점을 한번 만들어 놨는데, 자, 이때 당시 저점을 한번 만들고 매집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실상 이때 모여있던 악성 매물들을 한 번쯤은 돌려주는 그런 패턴들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 캔들 이후에도 이게 만약에 정말로 끝난 종목이라면 이때 당시 저점을 잡아주진 않았을 거예요. 보시면 이때 당시 저점을 잡는 듯 하지만 어느 정도 수급들이 돌아와 주면서 다시 한번 추세를 변곡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특히나 엊그저께 나왔던 이 장대 양봉은요, 추세를 되돌려주는 이 포인트, 변곡점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나 단기 이평선들이 오랜 기간 동안 머물러 있다가 우상향으로 꺾어주는 장기 이평선을 돌파시켜주는, 즉 골든 크로스의 상태가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 3거래일 동안 단봉 캔들들이 나오면서 조정을 좀 만들어가고 있는 이 과정은 사실상 어느 정도 일시적 눌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 충분히 공략해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함께 하시는 방에 오셔서 제가 드리는 종목명과 전략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비만 치료제 관련 원탑 종목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종목명과 대응 전략 통해서 수익까지 이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함께하는 방에서 모든 정보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